인생썰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3대 수법. 사기꾼들은 중년의 동정심, 지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욕심을 파고듭니다. 차비구걸형 동정심 자극, 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차비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내일 꼭 갚겠다며 가짜 명함을 주지만 실제로는 전국을 도는 상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 정보형 욕심 자극, 나만 아는 상장 예정 주식, 확실한 땅 정보라며 접근합니다. 처음엔 소액의 수익을 보여주며 믿게 한 뒤 큰 돈을 투자하면 그대로 사라지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급전대출, 지인 사칭형, 급하게 음악을 돈이 필요하다거나 휴대전화 고장이라며 자녀인 측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등 사람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실전썰,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혀. 목욕탕에서 개운하게 씻고 나와 기분 좋게 걷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장님의 눈물, 말끔한 차림의 사내가 다가와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배터리가 나가 꺼진 척하며 거래처 가야 하는데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KTX 역까지만 갈 택시비를 빌려주시면 비서시켜서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상이 너무 선하고 절박해 보여 5만원을 줬죠. 하지만 그 다음 주 옆 동네 편의점 앞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대사를 읊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의 친구는 남이다. 오랜만에 호프집에서 만난 동창이 데려온 김전무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대기업 납품권 따낼 건데 초기 자금 좀 보태면 배당금 2배로 주겠다며 술잔을 기울였죠. 친구의 친구니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친구도 그 김전무에게 당해 연락 두절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마신 맥주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술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역습, 사기꾼 골탕 먹이기. 또 한 번 비슷한 차비 사기꾼이 접근했을 때입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 결심했죠. 아이고, 지갑 잃으셨어요. 마침 제 아들이 여기 파출소 순경인데 거기 가면 차비도 빌려주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다. 같이 가시죠. 라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기꾼은 아니 그 정도는 하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우사인 볼트처럼 도망가더군요. 인생의 교훈, 사기 안 당하는 법,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혜택은 99% 사기입니다. 돈 앞에서는 하긴 또 하긴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냉정해야 하며 모르는 사람의 호의는 일단 의심하는 게 중년의 지혜입니다. 현금 대신 직접 도움, 차비가 없다는 사람에겐 현금을 주기보다 직접 파출소나 영매표소로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사기꾼들의 심리전,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사기꾼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겟의 명예욕과 불안감을 요리합니다. 전문가 사칭형, 건의 활용, 가짜 세미나나 투자 모임에 초대하여 자신을 국책사업 관계자나 은퇴한 금융권 임원으로 소개합니다. 고급 정보인 척 흘리며 선생님 같은 분께만 드리는 기회라고 치켜 세워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스미싱의 지인나 가족 심리 이용, 아빠 나 폰 액정 깨져서 술이 막혔어 라는 고전적 수법에서 나아가 실제 자녀의 목소리를 AI로 변조해서 전화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당황한 중년의 부성애, 모성애를 즉각적으로 이용합니다. 보상심리 자극형, 과거에 사기당했던 돈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하는 2차 사기도 빈번합니다. 피해자의 간절함을 2번 울리는 가장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실전썰,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 형님 저 기억 안 나세요? 동창 사칭. 어느 날 길에서 한 남자가 반갑게 뛰어오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 86학번 밑에 있던 박철수입니다. 그때 형님이 소주 사주셨잖아요.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너무 반갑게 구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나보다 싶었죠. 그렇게 이끌려 들어간 찻집에서 그는 어머니 수술비가 급한데 형님밖에 생각 안 났다며 눈물을 훔쳤고 저는 홀린 듯 지갑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동창 명부를 확인하니 박철수라는 이름은 아예 없더군요. 목욕탕 사우나의 가짜 도사, 사우나 안에서 만난 한 점잖은 노신사가 제 간상을 보더니 원래 큰 재물이 들어올 운인데 입구에서 액운이 맞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액을 씻어내는 부적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성의 표시로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경건한 장소와 노신사의 포스에 눌려 돈을 건넸지만 나중에 보니 근처 문구점에서 파는 흔한 편지지 조각이었습니다. 중년의 반격, 우리 아들이 검사야, 또다시 자녀를 사칭한 액정 깨졌다 문자가 왔을 때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그래, 마침 우리 아들 검사실 직원이 근처에 있으니 그리로 폰 가지고 가라. 수리비 현금으로 바로 준단다.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상대방은 읽은 표시만 남기고 강 속으로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중년의 지혜, 사기를 피하는 세 가지 철칙은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과도한 호의는 독이다. 갑작스런 칭찬과 반가움 뒤에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엔 단 1원도 보내지 마라. 가족 사칭 문자가 오면 반드시 기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자식 밖의 투자처는 없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수익 구조는 100% 사기입니다. 사기꾼의 진나, 아빠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최근 사기꾼들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수준을 넘어 부모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녀의 안위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목소리 변조 수법,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자녀의 울음소리나 다급한 목소리를 재현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냉정한 중년이라도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국가기관의 건의를 빌려 압박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말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실전설, 사기꾼 잡는 라떼 보안관, 목욕탕에서 받은 의문의 전화, 한창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있는데 탈의실 보관하면서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자꾸 울리기에 받았더니 웬 남자가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아빠 나 사고 쳤어. 지금 합의금 없으면 바로 유치장 간대. 분명 제 아들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아들이 군대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 우리 아들 면회 가야겠네. 저는 당황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지금 받기라 현금이 없는데 직접 가서 주면 안 될까? 어디니 사기꾼은 나겠다고 생각했는지 근처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고 사제복을 입은 행사님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물품 보관함 앞에서의 참교육, 약속 장소에서 스승이 된 앳된 청년 하나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씨 돈 가져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대신 우리 아들 친구들이 왔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행사님들이 덮쳤고 그 청년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수거체의 역할을 하던 친구였죠. 사기꾼을 이기는 중년의 골든타임 수칙, 일단 끊고 다시 걸으라.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다면 전화를 끊고 내가 저장한 번호로 직접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금융기관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 금감원, 은행 어디에서도 현금을 직접 가져오라거나 물품 보관함에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링크는 독약이다. 문자 메시지로 온 출처불명의 링크 .apk 파일 등을 누르는 순간 내 폰은 사기꾼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사기꾼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중년의 역습. 사기꾼들은 보통 상대가 당황해서 허둥대는 걸 먹고 삽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이 평온함으로 무장하고 달려들면 오히려 당황하는 건 사기꾼 쪽입니다. 사장님 제가 돈복을 타고 나서요. 길을 가는데 인상 좋은 청년 둘이 다가옵니다. 조상님 음덕이 가득하신데 지금 애군이 깼네요. 전향적인 도를 아십니까? 수법이죠. 저는 목욕탕에서 건너와 얼굴이 반짝거리는 상태로 그들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기인을 만났네. 안 그래도 내가 어제 꿈에 용을 봤는데 당신들 만나려고 그랬나봐.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기운이 없으니 일단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조상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사기꾼을 질리게 만든 라떼의 향연. 설렁탕집에 앉자마자 저는 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조상님 덕을 진짜 많이 봤지. 군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첫 직장 산사님 얘기까지. 자, 들어봐. 사기꾼들이 본론 제사 비용을 꺼내려 할 때마다 저는 아 맞다 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지 라며 제 30년 인생사를 1절부터 4절까지 읊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제 군대 축구 얘기와 자식 자랑을 듣던 사기꾼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게 하라. 급기야 제가 자 이제 우리 집 가서 앨범 보면서 본격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집안 뿌리가 깊거든 하며 일어서자 사기꾼 중 한 명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다음 일정이 급해서요. 조상님 언덕은 이미 충분하신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망치듯 계산까지 하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에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아니 조상님의 얘기 더 남았는데 다음에 꼭 봐요. 에필로그. 진정한 인생의 승자 사기꾼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여유와 넉살입니다. 오만한 상의를 당할 뻔한 위기를 설렁탕 한 그릇 대접받는 것으로 대갚아 준 셈이죠. 사기꾼의 눈물을 쏙 뺀 인생 멘토링. 사기꾼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임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정하고 사기꾼 한 명을 정신교육시켰던 실전 썰입니다. 형님 저 사업자금 딱 100만원만. 오래전 알고 지내던 동생 녀석이 연락이 왔습니다. 대뜸 형님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 정보가 확실한 게 있는데 라며 전형적인 투자 사기 멘트를 날리더군요. 평소에 행실을 알기에 사기인 걸 뻔히 알았지만 저는 일단 그 녀석을 단골 호프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녹아내린 사기꾼의 가오. 녀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티게진 치킨 다리 하나를 녀석의 앞 접시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먹고 얘기해. 너 살 빠진 거 보니까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기치러 다니는구나. 녀석이 당황하며 형님 사기라니요 라고 발끈했지만 저는 맥주 한 잔을 들이키고 조용히 눈을 맞췄습니다. 내가 너보다 사기를 당해도 수십 번은 더 당해본 사람이야. 근데 말이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해서 번 돈은 결국 내 피눈물로 돌아오더라. 100만원 줄 수 있어. 근데 그 돈으로 내 인생 망치는 꼴은 못 보겠다. 사기꾼의 사표를 받아내다. 그날 밤 저는 투자금 대신 녀석에게 인생 근육을 키우는 법을 3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듯 녀석의 머릿속에 든 헛바람을 싹 다 밀어버렸죠. 결국 녀석은 치킨 봉투를 들고 나가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형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노가다라도 뛰어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에필로그. 진짜 이기는 법. 사기꾼을 경찰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끔은 중년의 연륜으로 그들의 나쁜 마음을 사기치는 것, 좋은 길로 유도하는 것도 멋진 복수입니다. 그 녀석은 지금 진짜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끔 제게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 그때 치킨은 제 인생 최고의 쓴 약이었습니다 라고요.